더 웃긴 것은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발목이 잡힌 조국과 이재명이가 손을 잡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티 나온 게 뭡니까? 조국 신당이 지금 내뱉고 있는 게 지민비조. 이게 뭐냐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면서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조국신당을 찍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이거 공감 가십니까?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되는데 이거 따지면 이거 자칫하면요. 이거 선거법 위반이야. 뭘 찍어달라. 누더기네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어달라. 이거 선거법으로 고발해야 돼. 그래서 제가 좌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줄임말을 좋아하니까 제가 줄임말로 하나 선물을 해드리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민비조 말고 범민범조 이거 아주 좋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즉 범죄 혐의자는 민주당, 범죄 신고자는 조국혁신당. 그래서 지민비조가 아니라 범민범조. 이게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싹 와닿는 문구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 본인도 2심에서 징역 이전에 유죄를 받았고 물론 1심에서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엊그저께인가 1심에서 그 징역 한 3년인가 돼요. 유죄 판결을 받은 항문화까지도 조국 땅에 입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인간들이 대동단결하고 있으니까 제가 범민, 범조가 딱 맞지 않느냐 하고 이걸 선물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대한민국에서 범죄 전력 때문에 배지를 못 따는 사람들이 있다면 민주당과 조국신당에 노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환영을 해줄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문재인 정권에서 정가자가 됐으니까 조국신당에 노크만 하면 바로 받아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들의 목적지는 다른 곳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보이세요? 송영길이가 손짓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제가 정말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선관입니다. 지민비조 이거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보궐선거 왜 하죠? 라는 현수막조차도 못 만들게 못 걸게 했던 것이 선관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지난 총선에서는 윗선, 무능, 내로남불 이런 단어조차도 못쓰게 만든 게 선관위였습니다. 그 당시 선관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특정 정당이 연상되어서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민비조는 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거는 대놓고 민주당과 조국신당을 찍어달라고 하는 건데 이전 사례에 비춰본다면 이거는 더 못하게 선관위가 나서서 말려야 되는 게 아니냐입니다. 부정선거와 조작선거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이 선관위가 만약에 지민비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다면 선관위원장을 손석TV가
오상종 단장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공익고발을 하겠습니다. 아니 우파들은 뭐 마이크 한번 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면 선관위 직원들이 따라다니면서 바로 선거법 위반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헛소리를 하면서 이런 건 전 언론에 대놓고 지민 비존지 뭐 꼴값을 떨고 자빠졌는데 이걸 왜 선관위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까? 똑바로 하세요, 선관위. 보시는 것처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재명과 조국이 왜 난리를 치겠습니까? 바로 이들에게는 이번 4.10 총선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아닌 바로 본인들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탄 조끼를 한 겹, 두 겹이 아니라 한 10겹을 끼워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거론하면서 총선에 뛰고 있으니 진짜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심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집회 현장에서나 이런 데서 교육 시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선거와 투표 이것이 도입된 게 기원전 507년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순수한 정신은 뭐겠습니까? 이런 범죄자들, 이런 엉터리들, 또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총선에 뛰어드는 이런 꼬라지를 하지 말라고 했건만 지금은 완전히 180 뒤집어져서 대한민국의 이번 4.10 총선이 마치 범죄자 월드컵, 범죄자 올림픽을 보는 느낌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투표와 선거가 직접 민주주의로 도입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똑똑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러가 머슴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돼서 전시만시 상전 노릇을 하고 하물며 안 되니까 범죄자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이런 총선을 국민들에게 투표를 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요. 말이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 다시는 이러한 황당한 그림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분발해서 이번 총선에 압승을 해야 합니다. 완전히 새 판으로 갈아엎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망조가 들게 생겼습니다. 더더욱이나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 공천해놓은 그 꼬라지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안 그래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시뻘겋게 물들여놨는데 이게 만약에 이 빨간 인간들이 또다시 신성한 국회로 대거 쏟아져 들어간다면 이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뭐 제 혼자만 걱정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가 앞으로 4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러면 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 준 PD가 방송에서 팩트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식을 던져주고 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약에 지금 이재명이가 생각하는 또 저 좌파들이 생각하는 종북 주사파들이 생각하는 그런 범주로 대한민국이 칼질당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그런 식으로 변화돼 간다 그러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멸망한 국가들의 그 원인을 한번 잘 보시라고요. 어쩌면 그것이 대한민국에 몽땅 지금 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앓면 병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알고 보면 심각합니다. 심각해. 만약에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 저런 식으로 오랄 리스크를 계속 해가면서 의도적인지 아닌지 실수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근데 이재명은 도대체 뭐 알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저런 식으로 오랄 리스크를 통해서 내가 말 실수를 하고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SNS로 사과하는 척하고 그걸 가지고 만약에 SNS 사과를 안 보면 국민들은 이미 이재명이가 내질러 놓은 그 얘기가 맞는 것처럼 알고 있는 국민도 많을 것이다. 더덕이나 이재명을 지지하는 뭐 개딸들이나 이런 인간들은 그걸 그대로 믿어.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것도 선거 전략이라면 이거는 100%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모르고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선거법도 국회의원이 만들었고 실제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될 이런 행위도 다 국회에서 만든 겁니다. 국민이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 그렇다면 이재명은 결국은 사법 리스크는 잘 피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오랄 리스크 때문에 결국은 올인될 시점이 가까워 오고 있다. 하나님은 절대 죄지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아마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 나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라가 개판 5분 전입니다. 촛불 좌파 민노총 통진당 할 것 없이 대거 촛불 세력들이 쏟아져 나와서 온 도시를 난리 법석을 떨고 거기에다가 난데없는 저 하마스 이스라엘 이 또 무슨 남의 나라 문제가 대한민국 광화문 중심에서 서로 저거들끼리 지지고 뽑고 충돌을 일으키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 누가 하겠습니까? 좌파들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그걸 유도하고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나중에 대한민국 때려없는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번 4.10 총선 만약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황당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보따리 싸서 대한민국을 떠나야 될 시점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건강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 굳은 신념으로 4월 10일까지 모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